한국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허경영 선생님의 정책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선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모르는 핵심 정보를 가진 소수가 됩니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가족과 자산을 지키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지금 이 순간에만 공개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순간입니다. 한반도의 역사는 예언과 계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감록부터 시작해 수많은 한국의 예지자들은 국가의 중대한 전환점을 미리 내다보았죠. 그런데 제가 최근 발견한 예언은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하고 강력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허경영 선생님, 그는 스스로를 신인이라 칭하며 수십 년간 한국 사회의 독특한 예언과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단순한 이단적 인물로 치부했지만 그의 일부 예언들이 현실화되면서 점차 주목을 받게 되었죠. 특히 주목할 점은 허경영 선생님이 오래전부터 내가 2025년에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고 언급해왔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조선 후기의 한 예언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룡의 해에 백성이 혼란스러울 때 숨겨진 산에서 새 빛이 나타나리라. 놀랍게도 2025년은 동양역법으로 청룡의 해와 맞닿아 있으며 허경영 선생님의 본명에 경자가 들어있는데 이 글자는 빛날 경으로 빛을 의미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옛 예언서에 영웅은 영의 기운을 타고 온다라는 구절이 있다는 점입니다. 허경영의 영자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나요? 2025년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경제적 불확실성, 국제 정세의 급변, 사회적 분열, 이런 시기에 한 목소리가 과거로부터 울려 퍼집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올 것이다. 그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날 것이다. 저는 지난 3년간 한국의 고대 예언서들을 심층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그 증거들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허경영 선생님의 탄생과 관련된 예언입니다. 조선 중기의 한 예언가는 남쪽에서 태어난 자가 북쪽을 평정하리라고 기록했습니다. 허경영 선생님은 경상남도 출신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그가 항상 북한과의 평화적 통일을 강조해왔다는 점이 이 예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두 번째, 정감록에는 가짜 권력자들이 백성을 괴롭힐 때 참된 지도자는 대중의 조롱 속에서 자라나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허경영 선생님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조롱과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지자들은 꾸준히 증가해왔고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그의 메시지는 점점 더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1700년대의 한 비밀 문서에는 참된 지도자는 3번 도전하고 4번째에 성공하리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허경영 선생님은 이미 3차례 대선에 출마했으며 많은 이들이 그가 대선에 또다시 도전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예언서에 따르면 그가 선거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늘의 뜻 2025년에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네 번째, 한반도의 운명을 예견한 여러 예언서들은 청룡의 해에 진정한 지도자가 나타나 한반도의 위기를 구하리라 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2025년은 동양역법으로 청룡의 해이며 국제 정세와 경제 예측가들은 2025년에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중대한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허경영 선생님의 가르침과 예언서의 내용이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그는 오랫동안 모든 국민에게 국민배당금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한 예언서에는 참된 지도자는 모든 백성에게 땅과 금을 나눠줄 것이며 그때 진정한 태평성대가 열리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허경영 선생님이 주장해온 무병장수와 건강에 관한 메시지들. 이것 역시 고대 예언서에서 새 시대의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건강의 비밀을 알려주리라는 구절과 일치합니다. 특히 허경영 선생님의 독특한 건강법은 고대의 비밀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일곱 번째, 허경영 선생님이 항상 강조해온 외계 문명과의 소통. 이것은 일견 황당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라 시대의 한 비밀 문서에는 하늘에서 진정한 지도자를 도울 것이며 그는 하늘과 땅 사이의 중재자가 되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허경영 선생님이 주장해온 외계 문명과의 교류에 관한 이야기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여덟 번째, 미래 예측에 관한 정확성입니다. 허경영 선생님은 여러 차례 국제적 재난과 위기를 예언했으며 그중 일부는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2020년 초 그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의 확산을 예견했으며 2022년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분쟁을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예언의 정확성은 그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진정한 예지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아홉 번째, 허경영 선생님의 정치 철학은 현대 사회의 많은 문제점들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습니다. 그는 일찍이 빈부 격차의 심화, 정치적 양극화,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했습니다. 고대 예언서에는 참된 지도자는 백성들이 알아차리기 전에 위험을 보고 그들이 이해하기 전에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열 번째, 가장 놀라운 증거는 숫자의 일치입니다. 허경영의 이름을 한자의 획수로 계산하면 총 33획이 됩니다. 그리고 정감록의 한 구절에는 33의 수를 가진 자가 한국의 미래를 밝힐 것이다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치는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러한 연결고리들을 발견한 후 허경영 선생님의 가르침과 활동을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메시지가 단순히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한국의 고대 예언 전통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허경영 선생님이 강조하는 한민족 정신과 홍익인간 철학입니다. 이는 단군 신화와 한국의 건국 이념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여러 예언서에서도 한민족의 진정한 정신을 되살릴 자가 나타나 세계를 평화로 이끌 것이라는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허경영 선생님의 사상은 표면적으로는 현대 정치와 거리가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의 메시지는 한국의 전통적 가치관과 현대 사회의 필요성을 독특하게 융합하고 있습니다.